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는 정동영, 손학규, 김종인 이제 좀 그만 보자입니다. 자, 어저께 굉장히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정동영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동영이 정계 은퇴하나 보다. 이번에 정동영은요 거의 34% 차이로 이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에서 이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무슨 은퇴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러 할 것 없이 너 없어져, 너 사라져,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 이런 유권자의 심판, 유권자의 목소리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통합당에 대해서 이번에 매서운 심판을 한 거는 통합당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해체 선언, 사망 선고를 우리 유권자가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이 지금 막말 때문에 졌다.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막말로 치자면은 180석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유시민의 막말이 더하겠습니까? 네? 김대호의 막말이 더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막말로 치자면 김남국의 N번방 드나든 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명진이 뭐 쓰리썸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입니다. 즉 뽑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 한국당은 19석을 얻었지만은 이 통합당은 폭망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당은 그대로 두고서 제가 보기엔 통합당은 해체 선언을 하고 정말 최소한의 재건축, 재창당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새로운 당에 새로운 보수 정당을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통합당에 이제 끝내기 선언을 우리 유권자가 보수 유권자가 진짜 보수 유권자들은 이번에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즉 참패 원인은 공천을 잘못해서인 겁니다. 즉 살 수 없는 물건들을 내세운 거죠. 자, 그런데 정동영이라든가 또 손학규라든가 김종인 이 사람들 이제 그만 봐야 된다는 유권자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김종인에 대해서는 80 먹은 할아버님께서 이제는 집에 가서 그냥 쉬시고 그냥 훈수나 두시고 그 좋아하는 하얏트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정동영에 대해서 또 천정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안 주고 이제 그냥 그만 가라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동영 은퇴할 것까지 있어? 뭐 저기 천정배 뭐 은퇴 선언 필요도 없어. 그냥 집에 가. 떠날 때는 말 없이 이겁니다. 왜? 엄청난 표로 말하자면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 사람들을 떨궈냈기 때문입니다. 자, 정동영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제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줘.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동영이 어저께 완전 코미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정치인들은요. 이 비유라든가 은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기사를 썼어요. 정동영 정계 은퇴 선언. 저도 아이고 보면서 무슨 은퇴 선언까지 해. 이 정동영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신의 깜냥에 비해서는 아주 과분한 정치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놓고서 막 이제 싸워가지고 통일부 장관 자리를 얻었죠. 거기다가 뭐 한명숙이를 총리로 만드는데 입김을 제일 센 게 이제 정동영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이제 인기가 이제 막 이렇게 되고 지지율이 막 4% 이렇게 되니까 한명숙이처럼 부드러운 여자를 총리로 내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MB한테 참패했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이미 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기억에도 좀 새로우시겠지만은 그랬었나 하는데 이 정동영하고 MB의 표차라는 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동영의 깜냥이라든가 정동영이 이 대선 후보가 됐지만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동영이 MB한테 파죽지세로 MB가 밀고 들어오는데 제대로 디펜스도 못하고 방패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동영이 지는 거는 100% 당연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아예 투표를 하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MB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그런 정동영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양심이라도 조금 있으면은요, 정동영이는 사실은 그때 정계를 은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과분한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은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영이는 꾸준히 꾸역꾸역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전주까지 또 다시 내려가지고 누나 나 찍어줘 하면서 울면서 다녔습니다. 징글징글하죠. 그런 점에서 정동영이란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나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니스님께서 네, 슈퍼챗으로 네,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니스님 특별히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 정동영이 갑자기 다시 막 언론사에다가 막 자기 수화를 시켜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정계 은퇴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뭐야 진짜 이러면서,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20대라든가 30대 초반의 젊은들은 우리하고 달리 좀 언어가 거칠죠. 그래서 뭔 개소리야. 자기 입에서 그대로 뛰쳐나온 게 정동영. 저 무슨 개소리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동영은요, 뭐 은퇴 선언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날 때 말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꿋꿋하게요, 그냥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손학규입니다. 자, 손학규가 민생당의 대표를 돼갖고 자기가 2번을 하겠다고 해서 정말 그 많은 욕을 얻어먹고는 또 이렇게 순번을 뭐 8번인지 뭐 10번으로 내려가고 이랬는데, 손학규는 찌질함, 추레함의 끝입니다. 정말 이제 그만 손학규라는 이름 정말 들어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캔디님께서 떠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권력이라는 게 참 더러운 듯합니다. 손학규를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YS 때 들어서 온갖 영화는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목리를 부리고 한나라 당에서는, 그런 다음에 탈당을 해갖고 DJ한테 속아가지고 DJ가 당 만들어준다고 해갖고 탈당을 한 손학규의 끝. 더 이상 어떻게 추례하냐. 이번에 4.15 총선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라면은 뭐겠습니까? 손학규라든가 정동영이라든가 뭐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냥 다 내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북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CNN에서 이 확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에서 이 기자가 김정은이가 지금 수술 후에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 오늘 내일 한다, 이런 정보를 받은 거는 북한 관계에 말하자면 정보를 접하고 있는 미국의 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는 아마 안보 쪽에 있는 관리일 겁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 있는 관리일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정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이 의사들이 김정은한테 예를 들자면은 식이요법 같은 것도 굉장히 권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타고난 미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즈모토 켄즈가 얘기한 이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후즈모토 켄즈가 아주 스시를 좋아하는 김정일 때문에 이 스시를 만들러 가서 거기서 젊은 예쁜 북한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애도 낳고 그랬죠. 그러다가 후즈모토 겐즈가 이제 북한을 탈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위협도 받고 이러니까 김정은이 되고 나서 엄청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절절하게 써갖고 다시 북한에 갑니다. 그래서 후즈모토 겐즈가 북한에서 지금 스시를 이제 잡고 있는데, 이 김정은의 이제 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김정은은 엄청날 정도로 이 미식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리스라고 한 병에 뭐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하는 그걸 하루에 한두 병씩 잡수시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좋아하는 게 후아그라라고 합니다. 후아그라라는 거는
거위간이라고 해갖고 거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거위간을 비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려내갖고 먹는 뭐 서양의 3대 진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의 푸아그라를 김정은이 즐겨 먹는다는 거는 그냥 기름을 그냥 들이붓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김정은이 작년에 새해 인사를 할 때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뭐 책장이 이렇게 많은 그 소파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도 김정은의 숨소리가 많이 이렇게 지웠다고 합니다. 음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 문재인이가 갔을 때 보면 김정은의 차가 사무실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하고 이 문재인하고 뭐 걷고 이러는 것 자체에도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에서 길을 쓰고 걸었다. 즉 뭐 산을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길을 쓰고 걸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김브랜더님께서 뭐 아까 선거 관련 멘트는 실망이다, 대선까지 보수가 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부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대선에서 지방선거건 하나마나 아닌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했다면은 이 바꿔치기, 이거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전산 조작이었는데 이 선관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전산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적은 걸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보수답지 못합니다. 보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보수는 매우 냉철하게 팩트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한테 실망을 하셨다고 해도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가지고 슈퍼챗이나 긁어 모으고 여러분들한테 뭐 멤버십 가입해 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 멤버를 통해 갖고 돈을 벌고 그런 사람 저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전역 TV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정도만을 여러분에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에게 뭐 슈퍼챗 쏘아주세요, 돈이 없어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저희 뭐 점심 먹을 돈도 없어요, 저희 컵 사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돈 때문에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가지고서 돈 달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자녀들한테 꼬깃꼬깃한 용돈 받은 거, 그런 거 훌쳐먹고 알쳐먹는 인간들, 좌파들 똑같이 돈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폐악을 이 나라에 저지르는 좌파들 못지않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그렇고 거기에서 맨날 슈퍼챗 쏘아달라, 뭐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뭐 오늘 점심 먹을 값이 없다, 그런 사람들 빌딩 다 갖고 있습니다. 옷, 명품 옷 입고 있어요. 제가 누구 특정해서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소나타 타고 온 할머니한테 자기네들 가로수길에서 술값 없다고 막 쳐가지고 그 할머니가 100만원짜리 봉투 주어서 그걸 받으면서 뭐라고 하더냐, 이랬다고 그래요. 아, 다음부터 이렇게 수금하러 갈 때는 뭐 우리도 그냥 업무용으로 소나타 하나 사야 되겠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보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5천만 원, 뭐 1,000만 원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돈 모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딱 들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의 최후의 자존심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전용기가 그 많은, 저는 친노하고 노무현하고 싸웠습니다. 문재인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대깨문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한때는 박사모 친박들하고도 싸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하고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수의 최후의 자존심은 깨끗함. 바로 공정함과 깨끗함과 돈에 대해서의 청렴함입니다. 그게 보수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보수의 자존심을 이렇게 뭐 슈퍼챗이니 뭐니 하면서 돈 달라고 하고, 아니 그래 업무용으로 수긍을 할 때는 벤츠 타고 가서 소나타 타고 온 할머니한테 100만 원 봉투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룻밤 술값을 가로수기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더 뭐 얘기 드릴 거 없고 네, 하바나님께서 네, 총선 내기에 졌습니다. 국민의 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니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죠. 이 나라 좀 더 망한 뒤 다시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도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기구라는 인간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기 찍어주면서 재난기본소득은 70%로 하는 게 맞다고, 정말 민주당 지지자 치고는 좀 정신이 드는 사람한테 개 XX라고 하는 이런 나라. 이제 개 XX 소리를 들은 그 민주당 지지자 정신 차릴 겁니다.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인데 신용카드 깡 41만 원 해가지고 벌써부터 현금 챙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술집 가고, 그 돈 가지고 노래방 가고, 그 돈 가지고 정말 엠번방 비슷한 데 가고 업소 가고, 이런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수는 정말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가 깨끗하면은 보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캔드님께서 하바나님 응원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은 생각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깨끗함을 위해서, 깨끗한 보수를 위해서 네, 청렴과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내일 여러분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